예, 안녕하세요. 8월 25일 화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떠 있는 김에 볼게요. 이건 투자주의 찍혀 있는데 이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그림. 이거 어제 상황, 어제 많이 오른 건데 좀 무섭다고 했는데 외국인 계속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도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사기에는 좀 늦겠죠? 조심하시고. 거래량 진짜 이쁜 이런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거래량 터지고 완전 말랐을 때. 어제 거 먼저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위로 가고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외국이 좀 많이 팔았어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양봉이면은 16,000원 넘어갔을 때 좀 파시는 게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 파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린 플러스도 봉은 이쁜데 수급은 좀 그래요. 예. 가벼운 거라서 시총 940억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봉이 오늘 왜 이렇게 다 이쁘지? 봉이 이쁘네요. 신풍제약이 와 잠깐만. 신풍제약이 와우. 외국인 기관 이렇게 또 이틀 연짝 들어왔거든요. 이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처럼. 근데 뭐 지켜봐야죠. 이제 무서워서 못합니다. 어제 보고 오늘이라도 좀 샀으면은 여기서 팔고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다나와도 기관 외국인 이틀 연작 들어오고 있고 봉 괜찮아요. 근데 요건 앞에 이 봉들 때문에 별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LG화학도 오늘 그 검색에 잡혔는데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어제 종목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음봉 나오면 더 이쁠 것 같은데 요렇게 횡보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대로 가면 좀 급하니까. 어제 거는 그 정도 보여지고요. 한세실업 양봉 들어오고 이틀 지켰습니다. D3일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소액이지만 사줬어요. 우리 연기금 친구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 첨보도 나쁘지 않아요. 예,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건 몰라요 이제. 예, 애초에도 몰랐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거 보니까 지수는 어제 대비해서 크게 막 오른 것 같진 않거든요. 오늘 많이 올랐구나. 2.5%가 올랐네 코스닥이. 2.5, 1.5 올랐는데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여기가 여기 보면은 거래 대금 상위가 전부 바이오예요.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바이넥스, 바이넥스 좋더라고요 수급이. 일단 볼게요. 바이넥스 가지고 왔구나. 바이넥스가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이 50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 3년 전에 여기서 한번 박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야,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역사적 신고가네요. 역사적 신고가. 와,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시총 7천억 가볍진 않네요. 사모펀드 빼면은 별거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저는 안 하겠지만 괜찮아서 가지고 와봤다. 하실 거면 눌림을 잡아야 되니까 26,800원 밑으로는 와줘야 조금이나마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 상한가 갔으면 7%는 충분히 빠져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더 빠지면은 뭐 한 15% 빠지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좀 양심이 없는 수치 같고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고 저 최악으로는 25,200원 정도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오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한 26,800원 정도에 해볼 만하다. 26,800원. 여기서도 이제 음봉 요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마감하면 딱이겠죠. 그런 그림을 노려보실 분들은 노려보시고 저는 패스합니다. 휴캠스가 내리 팔다가 샀어요. 근데 여기가 저항이 엄청 세게 있거든요. 왜 이래? 저항이 엄청 세게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알겠죠, 여기 저항. MTS를 안 봐도 저항을 알 것 같은데.
캠스 18,700원이 저항이네요. 18,700원 요즘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를 뚫어야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건 저항이 너무 촘촘하게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매수의 정확한 근거, 매수에 대한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저항이 있고 지금 저항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27,000원도 저항이네요. 27,000원 요 정도. 요 땡겨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지지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저항을 뚫으냐 안 뚫으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순하게 우리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최대의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휴캠스가 뭐 하는 종목인지는 공부를 꼭 한번 해보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이건 HTS만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설정한 MTS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21,000원을 지지해 주는 걸 보고 나서 플러스 10%더 먹어야겠죠. 21,000원을 지키는 거 보고 나서 그때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통의 경우는 요거를 못 뚫고 다시 빠진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대로 가주는 경우가 더 이쁜 그림이기는 합니다. 그림 자체를 봤을 때는 오늘 18%뜬 것처럼 내일도 적어도 한 10% 정도 떠주고 마감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시 빠져도 할 말 없지만 일단 봉 자체는 요런 봉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저항이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쭉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패스를 할 겁니다. 일단 수급 자체는 좋아요. 연기금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실 분들은 꼭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요거는 해먹은 봉이니까 빼고 이 앞에 거 따져서 우리 여기 더 들어왔고 여기서 들어왔고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산다면은 17,950원? 18,0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기에는 너무 좀 적죠 빠지는 게. 여기서 종가 마감했는데 18,000원 2%밖에 안 빠지는데 18% 올랐는데 이건 아니잖아. 적어도 우리 한 6%는 빠져야 되잖아. 17,500원 정도? 네, 그 정도 오면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안 합니다. 알람은 해놓을게요. 혹시 아쉬우니까 17,500원에 알람은 해놓겠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알람도. DNC 미디어는 제가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다른 계좌에서 이때쯤 털어먹고 나온 건데 이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31억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좋아요. 그림 자체가 여기네. 요거 아래는 유효합니다. 39,8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유효해요. 오늘 우리 15% 올랐지만 한 7%? 4% 오면은 좀 적은데 5%. 네. 외국인 종목이니까 우리 외국인 종목은 좀 조심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외국인 거니까 39,100원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보는데 39,100원이 왔을 때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러면은 매수를 보류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면은 제가 뭐 사셔도 그래도 뭐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드리겠는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요. 매드팩토 미쳤죠, 이 친구. 이때 팔아먹고 나왔는데 요때쯤? 요때 팔았을 거예요. 이것도 월봉 보면은 시작한 지가 이때 매드팩토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매드팩토 볼까? 아니에요. 먹고 나왔어요. 매드팩토 얼마 못 먹었겠지만 손절했나? 괜히 이런 거 열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손절 이 계좌가 아닌가?
얼마 먹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났거든요. 우리 요거는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는 거고, 이거 사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요, 아유 참 130%. 그런 간장 종지만한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2% 1%뭐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내일 잡아 볼 거면은, 여기서 많이 내려 찍었네. 이거 신고가인데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야? 같이 좀 그냥 가지, 좋게 좋게. 아유 참. 이거 괜찮네. 이 친구는 우리 외국인 종목이니까요. 96,000원 보시죠. 96,000원 정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다고 좀 너무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물리면은 할 말 없어요. 저는 손절 치고 나오면 되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손절을 못 치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안 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제가 얘기하고 안 사거든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항상 걱정입니다. 영상 찍으면서 좀 잘못 사시거나 하실까봐. 그래서 96,000원 정도, 저는 96,100원 할게요.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겠습니다. 신풍제약은 아까 봤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미친 척하고 사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시즌처럼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가겠구나, 내일이 달리겠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사시는 거 말고는, 시즌도 오늘 샀네, 그거 말고는 우리 얘는 왜 자꾸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하면 빼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신풍제약. 네. 보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오랜만이죠. 인스턴트. 오늘의 인스턴트입니다. 뭔가 좀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쁜 거 같은 거는 저만 드는 생각일까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서 완전 동전주 개잡주에서 윗꼬리 한번 터지고, 윗꼬리는 제가 시간 주면은 다 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이제 지켜야 돼요. 1220원을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됩니다. 분봉으로 보면 후반에 막 올렸네요. 후반에 왜? 뭐 호재가 있나? 그럼 시간에서 올랐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동양물산이 뭐 이게 제 개인 정보가 자꾸는 아니고 노출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동양물산으로 증권사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정시 테마주였던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저한테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때도 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1,200원에서 놀았어요. 그 친구도 그때도 2000 근해 누나 때니까 요때였을 것 같거든요. 아닌데? 아니 죄송해요. 요때 놀았습니다. 동양물산으로. 네, 옛날 얘기 고마하고, 그 동양물산 시간에 잠깐만요. 시간에는 0.39 빠졌네요. 호가 하나 빠졌네요. 괜찮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저항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거든요. 거래량은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미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익권인 거고, 이제 돈을 조금씩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이 친구가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건지 뭘로 엮이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차트적으로도 저는 좀 합격점을 주고 싶고, 수급적으로 이런 개 잡주에서 이 정도 수급이면 저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잡주 아니면 안 들어오는 우리 연기금 친구도 들어왔고, 외국인이 좀 들어왔는데, 다만 조금 불안한 거는 얘네들이 내일 그대로 다 팔고 나가면 다시 빠집니다. 얘가 가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죽었다 깨나도 1250원을 지켜야 돼요. 내일 죽었다 깨나도 1250원을 지키면은 이 친구 갑니다. 근데 내일 125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또 시간이 필요해요. 요거는 한번 지켜보시고, 제 개인적인 매매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가로 지릅니다. 시장가로 질러서 125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와요. 그럼 그 다음날 상한가 가더라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정한 원칙, 그 규율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을 잘 지키시면은 적어도 적게 잃으실 거니까 그런 거를 강조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얘는 좀 이쁘니까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보라는 거는 안 가고 보지 말라는 거는 막 상한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300억이 들어왔어요.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급이 좋은 거를 저는 가지고 올 뿐이고, 그 종목에 대해서 눌림을 주면은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이거는 이걸로 보여드려야 될까? 다 나올 것 같은데. 요렇게 샜어요. 뒤에 거는 잊어주시고, 요렇게 들어오고 눌림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오늘 출발할 것 같아서 세 번 잡아가지고 팔았어요. 왜 그랬냐? 여기 지금 170억이 들어왔어요. 이날 이 구간에서 170억이 들어왔는데 지수가 잠깐 빠진다고 이걸 빼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온 거는 사실 제가 아는 데이터로는 사실 몰빵을 해야 되거든요. 몰빵을 해서 2% 먹고 나오는 건데 쫄보니까 여기 한 번 담고 두 번 담고 더 밑으로 깔아놨어요. 여기까지 깔아놨거든요. 43,500원 정도까지. 사실 42,800원까지 풀베팅으로 매수를 걸어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170억이나 들어왔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좀 간 보다가 갈까 말까 하길래 한 번 더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데 기관 수급 찍힌 거 봤거든요. 그래서 홀딩을 했는데 후반에 빠지길래 어제처럼 이렇게 오르고 빠지나 이렇게 오르고 빠지나 해서 사실 여기서 팔고 밑에서 대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후반에도 계속 샀어요. 이거 누가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누가 그냥 얘라 모르겠다고 사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후반에 그냥 더 샀어요. 저도 다시 후반에 샀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친구는 차트 일봉으로는 제 기준에는 미달하는데 수급적으로 너무 강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사모펀드가 뭘 알고 135를 들어왔을까? 뭔가 그렇죠. 사모펀드는 저는 약간 얘네들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뭔가가 알고 들어온 애들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단타를 친 애들이거나 정상적인 투자하는 애들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뭔가 있는 냄새가 나는 것들, 그리고 세게 나간다, 먼저 세게 나간다, 어떤 악재가 없는데 그러면 얘네는 미리 냄새를 맡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사모펀드가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고점 돌파까지도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샜네요. 하나솔루션 보다가. 네, 하나솔루션 이거는 너무 높고, 일단 외국인 기관이랑 같이 샀으니까요. 우리 조금 공격적으로 봐주죠. 네. 34,300원 정도. 그러면은 한 6% 될라나? 3%밖에 안 되네요. 3%. 공격적인 분들은 34,300원 하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33,800, 33,900원 가시죠. 저는 안 할 거지만 34,100원에 걸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뜨고 일봉도 뜬 거는 저는 좀 별로 안 합니다. 그래야 잘 가니까. 한국화분이 오늘 외국인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이게 그때 이때가 LNG선, 제가 그때 먹은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LNG선 터지고 쭉 빠진 다음에 이제 실제 요건 기사에서 팔아야 되는 구간. 여기도 오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뭐 수주 관련된 걸로 또 뭐 타는 뭐 기사가 뜬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저항을 좀 한 번에 이렇게 내리고 오른다는 게 저는 좀 낯선 차트라서 그냥 보고 있는데, 요거 다시 올라가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지켜준다,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림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가지고 온 거고요. ST팜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얘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될 것 같고, 21선 타다가 최근에 21선 다 깼어요. 모든 종목이 거의.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 이 친구는 누가 뭘 가지고 있나 본데요.
이 가격에 안 올 것 같지만 온다면은 63,700원 하면은 땡큐일 것 같습니다. 3%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저도 63,700원 ST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주는 게 문제죠. 63,700원. 메디포스트는 조금 약해요. 예, 조금 약해요. 차트 자리도 아우 뭐야 이건 바닥인데 잠깐만요. 음, 이 친구가 만약에 갈 거라고 하면은 29,800원을 내일 무조건 지켜야 돼요. 29,800원. 이 정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헐. 이 자리를 무조건 좀 지켜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33,300원 정도까지도 바로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33,3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예. 여기를 딱 올리고 지키고 바로 이렇게 가면은 좋은 그림인데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시고 요거는 그냥 관종에 좀 넣어두고 지켜볼 만한 종목.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 얼마 안 돼요. 그 정도에 차라리 더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한번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원시스도 꽤 오래 본 종목이죠, 우리가. 7월 22일 날 봤을까요, 설마? 아, 있네. 이때 7월 21일 날 터지고 나서 가지고 온 종목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네. 이거 손절한 거 같은데 이 종목. 아, 바보같이. 26%. 근데 26% 치고는 거의 한 달이란 시간을 견뎌야 했기에 한 달이 뭐야? 한 달, 아, 한 달이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기에 좀 그래요. 이 친구도 다시 이제 포착이 됐으니까 이렇게 크게 터지면은 제 관중에 들어와요. 장 초반에 들어왔네. 외국인인데 그러면은 이 친구는 22,300원 보시면 되겠네요. 22,300원 안 오겠지만 오면은 땡큐 안 오면은 말고 7% 올랐는데 3.7%안 빠질 거예요. 뭐 안 주면 안 해 이런 마인드면은 22,300원 보시고 그래도 아 좀 주라 난 먹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22,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원시스 다원시스 아 근데 일봉은 조정 충분히 했기 때문에 괜찮네요. 일봉 자체는 그러면 저는 22,600원 정도 알람을 걸겠습니다. 조정을 많이 줘가지고 크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전보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여기는 기관이 97억 외국인이랑 거의 한 120억이 들어왔고 여기 윗꼬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내일도 아 3억 6천억 들어왔네. 얘네들 많이 들어오면은 뭔가 조금 그래요. 기분이 좀 이상해. 예. 그러면은 3호도 조금 요거 보시죠. 58,000원. 한 번 왔네. 됐네 딱. 딱 됐네. 58,000원. 58,000원, 57,000원 정도 대주전자는 보시면 되겠네요. 700원밖에 안 빠져. 좀 보수적으로 하세요. 걱정돼서 그래요. 자꾸.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예, 제 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 대주전자 5만 700원 알람을 일단 설정하고요. 700원. 설정하면 뭐야? 알람이 안 오는데 씨. 기관이 또 90억 콜마 BNH 신고가 돌파했어요. 콜마도 아마 7월 4일 날 떴을 것 같은데 7월 6일이겠구나. 콜마 떴죠. 예, 요때 포착이 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얘도 한 달 걸려가지고 42%. 아 얘는 할만했네. 아이고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수급이 좋았던 친구들은 뭐 한 6개월 후에 보면은 거의 두 배가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최소 뭐 30%는 다 올라가 있어요. 수급이 좋았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인 저 같은 직장인이 할 수 없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반만 드시고
이런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분석하시는 분들이 다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수급만 보고 사면은 적어도 평타는 치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 또 세게 들어왔으니,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했으니 저한테 잡힌 거고, 요거를 또 눌러서 담아 본다면은 7만 600원 보시죠. 콜마 BNH 7만 600원. 그렇게 하면 오늘 종목은 다 보는 거네요. 7만 600원. 근데 아셔야 될 게, 물론 기관이 여기서 이제 7월 3일 날 들어오고 나서 7월 3일 볼까요? 7월 3일 날 요렇게 들어왔거든요. 요렇게 들어오고 바로 나가고 계속 샀는데 이거 엄청 털었네. 7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7월 14일 7월 14일 뭐가 없었는데 뭔진 모르겠네요. 뭐지? 기타 법인이 판 거 같은데 아닌데, 연기금이 뭔 짓을 했네요. 어쨌든 이때 메인으로 담은 친구는 투신 연기금 팔아 제껴놓고 지금 다시 들어오네. 골고루 좀 들어오고, 사모펀드가 메인이네 지금 보니까. 와, 뭐 있나 본데요? 이렇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거 봐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산 애들은 수익이에요. 우리는 이미 프리미엄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빠져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고 매일 보는 우리 포스코나 이마트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바닥이기 때문에 기관이 사든 내가 사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했던 우리 많이 오른 친구들 많아요. 이때 종목 말씀드렸거든요. 이 친구들 여기선 팔았어야 됐는데, 그리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50% 올랐는데 기관이 딱히 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산 애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빠져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내 계좌가 박살이 나도 내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게 제가 목표하는 바인 거고, 여기서 떠 있는 종목을 잘 들어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이만큼 먹는 거니까. 그것처럼 이마트는 바닥이잖아요. 이 친구는 바닥에서 사면 같이 저항가에 싹 다 같이 발라 먹는 건데, 우리 기관 친구들은 속도 모르고 맘도 모르고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이 쌍놈들. 네, 그래서 같이 밑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 말인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콜마 BH가 요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까진 괜찮았지만 지금은 많이 떠 있다. 아까 본 이차한불처럼 여기서 갑자기 음봉이 두두둑 나와도 할 말이 없다. 다만 그 음봉이 나와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기관이 같이 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좀 안전하지 않겠냐, 그런 접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영상도 긴 거 같으니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